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석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 같을 때 여러분을 살려줄 책,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감정 때문에 삶의 방향성을 잃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정말 좋은 책 한 권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작은 것의 힘, 부제는 사소한 행동의 심리학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지옥 같았나요? 저를 떠올려 보면, 키워드를 한번 떠올려 보면, 일단은 뭐 절망. 제 인생 살면서 가장 큰 절망을 맛봤을 때는 두 번째 그 사업이 망했을 때 같아요. 그때 와이프가 둘째를 임신했는데, 첫 번째 사업 실패할 때는 그 데미지가 아니었는데, 두 번째는 조금 큰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그때 되게 순간적으로 절망감을 좀 느꼈습니다. 아마 사업하시다가 한번 말아먹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실 거예요. 분노.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분노에 쌓인 적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기억이 남는 거는 제 17년 후배가 제 뒤통수를 쳤을 때, 그때 분노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력감, 무기력. 제가 지금 한 13권 정도 책을 썼나요? 책 중에 이제 뭐 대부분이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감사하게도, 저도 초창기 때는 이렇게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3권 연속 순위분기점을 못 넘긴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뭐, 성적이 단순히 안 좋은 게 아니라, 연속 3번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긍정적인 편임에도 불구하고, 제 능력에 대한 의심? 그러니까 작가는 프로잖아요. 프로로서의 어떤 의심이 막 크게 들면서 무기력이 오는 거예요. 그때 참 힘들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뭐 중독에 의한 좌절감 이런 것도 있었죠. 저 이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20대에 이제 게임 중독에 빠졌었는데, 당연히 중독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 중독 속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다시 그 마음을 잡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게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봤을 때, 그런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느꼈을 때 오는 좌절감 느낀 적이 있었고, 두려움. 기억나는 거는 최근에는 우리 둘째가 지금 6살인데 4살 때 장폐색, 그러니까 장이 멈추는 거예요. 장폐색과 폐렴이 동시에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물만 먹어도 토합니다. 그 어린애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데 2개 병이 오고, 저는 그때 장폐색이라는 병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 떨쳐버리려고 노력했지만 두려움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마음이 지옥 같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어떻게 그걸 극복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 과거에, 아니 지금 저와 비슷한 이런 지옥 같은 좀 마음이 힘들고 아픈 이런 경험들을 했을 것이고, 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이 지옥 같은 마음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빅 이벤트 때만 발생하는 게 아니죠.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또라이 같고 나쁜 상사 밑에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싫습니까? 마음이 지옥 같죠. 심지어 이거는 뭐 벗어날 수가 없어. 아니면 뭐 사랑하는 사람이 날 이해해주지 못할 때, 친한 친구랑 뭐 싸웠을 때, 정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었을 때 어떤 그런 두려움과 긴장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저를 아예 인정해주지 않을 때, 혹은 정말 노력을 많이 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을 때, 뭐 이런 것들, 뭐 공부가 또 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마음이 힘들고 아프죠. 저는 정말 책을 좋아합니다. 요즘에 이런 착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가 정말 읽고 싶은 책이나 정말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이렇게 보면은 평소에 정말 좋아하는 치즈케이크를 보는 듯한 느낌이랄까? 보기만 해도 달콤함이 느껴지고 빨리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은 그런 느낌? 예.
그런 책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적인 희열감을 주는 책.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는 제목이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돼, 이런 책이에요. 읽으면서 그 정말 이 지적인 쾌감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인 쾌감이나 지적인 희열을 주는 거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저한테 치즈케이크, 맛있는 치즈케이크처럼 보이는 책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책들이죠. 어떤 책이냐면 우리 삶에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책. 그것도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정확한 근거 안에서 실제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이런 책은 정말로 치즈케이크죠, 저한테. 그런 책은 흔치는 않습니다. 정말로 이론적 그 기반 안에서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아주 쉽게 얘기해주는 대중 서적을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바로 이 작은 것의 힘, 사소한 행동의 심리학. 이 책은 제가 뭐 엄청나게 기대는 안 했는데 제 기대를 뭐 몇 번을 깬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저희 앞부분에 얘기했던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우리 마음이 지옥 같을 때, 우리가 원치 않은 감정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에 우리가 그런 감정을 잘 극복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아주 다양한 전략들이 나오는데, 이 부제가 사소한 행동의 심리학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런 내 마음이 크게 아프거나 크게 힘들면, 또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는 어떤 마음의 그 힘듦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워낙 크고 길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는 것도 뭔가 거창한 거다, 나의 어떤 거대하고 큰 행동, 뭔가 각별한 각오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 사소한 행동만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5분을 투자했는데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이 책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이제 저자가 두 분이에요. 부부시거든요. 부부인데, 이 두 분의 어떤 그 커리어를 보고 우리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제 앞부분에 얘기했던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일단 두 분이 심리학자예요. 심리학자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탄탄한 분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분 다 상담사입니다. 때문에 이 책은 상담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다는 건 뭐죠? 다양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 여러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바로 적용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케이스를 접목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두 분은 상담사이시기 때문에 어떻죠? 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떤 이론적 배경도 있지만 거기에 관련된 많은 풍부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대비해 볼 수 있고, 우리 거기서 더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큰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 특히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이슬랭 레너드 커틴,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아이슬랭은 교차 검증을 받은 전 세계 100명 미만의 ACT 코치 중 한 명이다. ACT가 수용 전염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 이제 이 ACT의 어떤 이론을 기반으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코칭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전략들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여기 책을 보시면 책이 33장으로 이루어졌는데 33개의 전략들이 나옵니다. 사소한 행동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떻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읽어드리면, 이 책은 여러분이 궁지에서 벗어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작고 이해하기 쉬운 덩어리로 쪼개 놓았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골라서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천천히 추진력을 쌓으면서 점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큰 변화를 이루면 된다. 우리는 미셀 같은 클라이언트들에게 상담이 끝난 뒤에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정해준다. 대개 하루 5분에서 10분 정도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다. 우리가 추천하는 책을 읽거나 추가적인 연습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각 장에 스몰 스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이 실천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변화를 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책은 전반적으로 뭘 추구하냐면 심리적 유연성이라는 것을 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 유연성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치 않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라면, 인생을 살아간다면 원치 않는 감정은 항상 와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원치 않는 감정에 매몰되거나 원치 않는 감정을 회피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원치 않는 감정이 왔을 때 그걸 수용을 하고 그거를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 얘기했던 어떤 무력감, 두려움, 절망, 좌절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감정이거든요. 그 감정이 왔었을 때 이걸 회피하거나 혹은 거기 완전히 빠져서 매몰되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들을 수용하고 이걸 잘 대처하는 거. 그러한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책에서는 심리적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신체적 유연성이 몸을 구부리거나 움직이거나 물리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반응하는 능력이라면 심리적 유연성은 고통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도 회피하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 충실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원치 않은 생각이나 감정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스트레칭, 운동, 몸에 좋은 식습관 등을 통해 몸이 유연해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듯이 자기 성찰과 명상 그리고 당장은 불편해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일을 하면 심리적으로 유연해질 수 있다. 그리고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앉아서만 지내면 몸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더 경직시키는 일들도 있다. 심리적으로 경직되면 우울증과 불안감, 중독 증세, 질병이 발생하거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만을 품을 위험성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이 심리적 유연성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습관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또 방송 쭉 보신 분들은 성습관 방어 기제 알 수 있을 텐데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죠. 어떤 거죠? 네, Age Well.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보면 그 책은 70년 동안 종단 연구를 통해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연구한 책인데 행복의 조건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했을 때 우리 보통 삶에 고통이 많으면 행복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통의 크고 적음은 이 사람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행복에 영향을 미쳤냐? 그 고통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이 사람의 행복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뭐죠? 성숙한 방어 기제가 있을수록 더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뭐죠? 예, 심리적 유연성이 있을수록 행복하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하지 왜 못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원치 않은 감정이 왔을 때 이걸 잘 대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힘들죠. 그래서 행복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은 심리적 유연성을 키우는 것인데 사소한 행동으로 거는 것인데 그 말은 즉슨 우리를 좀 더 행복하게 해주는 큰 능력 하나를 기르는 그런 방법론에 관련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제가 사소한 행동의 심리학이잖아요. 이러한 심리적 유연성을 갖추기 위해서 뭐 거창한 게 필요하지 않고 5분에서 10분 정도 이 책에서 제시하는 그런 전략들을 자분히 실행해 간다면 장기적으로 우리는 심리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걸 잘 대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간단한 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5분 탈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분 탈출이 뭐냐면 한번 읽어드리면 5분 탈출 작은 것의 힘의 핵심 도구 중 하나가 5분 탈출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안전지대에서는 벗어났지만 자기관리 영역 안에는 확실하게 포함되어 있는 어떤 일을 5분 동안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속도를 늦추고 일에서 벗어나는 게 5분 탈출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회피해온 도전에 직면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의식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책 읽어보시면 이 안전지대와 자기관리 영역이 무엇인지 아시는데 제가 이 내용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5분 탈출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치 않은 감정이 왔을 때 보통 우리 감정이 휘말립니다. 뭐 분노나 두려움이나 맞죠? 무기력감 이런 감정이 왔었을 때 거기에 휘말려요.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그때 의식적으로 5분 동안 내 자신을 관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 있지? 그러니까 보통 그런 감정이 휘둘리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관찰하지 않아요. 그냥 감정이 휘둘린 대로 가는 거죠. 그때 의식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5분 동안 딱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속칭 인지 위의 인지, 메타 인지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나를 관찰하게 되면 두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감정에 매몰되면 이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때 나를 관찰하게 되면요. 감정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성이 담당하는 뇌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만으로 어떻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원치 않는 감정의 정도가 수그러들기 시작해요. 수그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벽한 공부법을 썼지만 어떤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정서명명하기.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감정이라는 거를 설명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감정인지. 그리고 그걸 써보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얘기했잖아요. 특히 시험 불안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우리 이겨낼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똑같은 방법입니다. 나를 관찰하게 되면 그 순간적으로 뇌가 감정이 아니라 이성의 뇌를 쓰게 되면서 그 감정의 정도가 수그러들기 시작합니다. 플러스 알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내가 보통 감정이 휘날리면은 그 감정 때문에 갑자기 순간적인 안 좋은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노가 왔습니다. 아내랑 싸웠어요. 분노가 일어요. 근데 그 분노 속에서 나도 모르게 겉은 언행이나 상대방을 경멸하는 말이나 더 나아가서 정말로 과거의 안 좋은 것까지 소환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더 커지는 거죠.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근데 이것이 반복이 되면 장기적으로 이 부부 관계도 안 좋아질 수 있겠죠. 내가 어떤 누군가의 관계 속에 분노가 일었을 때 그 분노 속에서 매몰되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5분 동안 떨어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처음에 갖고 있는 분노의 수준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그 정도가 떨어지죠. 플러스 내가 이때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 더 나아가서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이 장기적으로 더 이득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항상 정답일 수는 없죠. 그 여지가 그 5분 동안에 정답이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감정이 휘둘리면 그러한 생각조차 할 수 있는 여지도 없어요. 감정이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분 탈출을 의식적으로 노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원치 않은 감정이 나왔을 때 5분 정도 관찰을 해본다는 것은 그 감정을 좀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감정으로 인해서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초래할 장기적인 피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더 나은 행동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게 5분 탈출입니다. 이 5분 탈출은 개인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릅니다.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정답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자신만의 상황별로 또 개인별로 5분 탈출법을 만들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이런 식으로 30개 이상의 전략을 그때그때마다 알려주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합치면 뭐다? 우리의 심리적 유연성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흥미로웠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건 흥미로웠던 부분보다 되게 실용적인 건데, 그 지향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지향동기가 무엇이냐면, 여기는 회피동기와 지향동기가 있는데, 회피동기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행동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동기입니다. 회피동기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회피동기입니다. 근데 지향동기는 내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면 그게 지향동기입니다. 이게 뭐 완벽하진 않지만 외적 동기랑 내적 동기는 약간 비슷해요. 근데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향동기 중에 외적 동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회피동기보다 지향동기가 좋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지향동기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일단 내가 이걸 어떤 게 지향동기인지 내가 스스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향동기, 다이어리에서 다음 질문에 답한다. 1번, 나를 증명해야 할 대상이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어떤 목표를 세울 것인가? 2번, 내 불안감과 두려움, 고난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할까? 3번, 원치 않는 감정이나 불편한 경험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까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지향동기다. 이거를 쓰시면 내가 지향동기를 알 수가 있는 거다. 이 책의 미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향동기를 가져야 돼. 지향동기는 이런 거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너의 지향동기는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 근데 이 행동은 뭐죠? 작은 행동이잖아요.
사소한 행동이잖아요. 사소한 행동이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너의 삶에 전반적으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 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거 제가 흥미했던 부분인데 뭐가 있냐면 우리 사회에 좀 골칫거리가 뭐죠?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는 사회의 해악이잖아요. 근데 가짜 뉴스가 사회에만 있을까요? 가짜 뉴스는 우리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가짜 뉴스가 있다고요. 잘못된 거짓이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그거는 부모님이 그 가짜 뉴스의 그 원 출처일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지인이 될 수 있고 내 자신 스스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20살까지 갖고 있는 가짜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웬만한 건 다 타고난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노력도 조금 필요하겠지만 뭐 재능이나 타고난 거는 노력으로 커버할 수 없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뭐 노력이 재능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저는 20대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고 못하고 있으면 그 못하는 건 내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 재능이 부족해서 그걸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그것이 저의 어떤 상황에 대한 변명, 합리화의 도구가 됐죠. 예를 들어서 제가 20대까지는 독서하고는 거리가 먼 인간, 그러니까 독서하는 머리로 태어나지 않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거의 독서를 하지 않고 살았으니까요. 20대, 29살 때까지. 그런데 제가 30살 때부터 어떻죠? 1년에 평균 200권 이상의 책을 읽고 있죠. 뭐죠? 어떻게 된 거죠?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그렇지 않구나.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정말 노력이 중요하구나.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책을 좋아할 줄 몰랐습니다. 치즈케이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서 제 가짜 뉴스를 찢어버렸습니다. 뭐죠? 나는 성장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졸고하면 성장할 수 있다. 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런 가짜 뉴스가 무엇인지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드릴게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 인생의 불만스러운 부분과 본인이 관련된 이야기를 생각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최대한 많이 적어보자. 2번. 이제 자기 인생에 적용되는 다른 이유들, 인생의 그 부분이 지금과 같은 모습인 이유를 최선을 다해 찾아 적어보자. 3. 그중 논리가 맞지 않는 부분을 찾고 인생을 보는 다른 방법이 있음을 인정하자. 가짜 뉴스를 찾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쓰는 것만으로도 효율이 있지만 논리가 맞지 않는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뭐죠? 독서를 많이 하셔야 돼요. 독서를 많이 할수록 뭐죠? 내가 갖고 있는 가짜 뉴스의 진위를 밝힐 수 있는 거고 그 가짜 뉴스가 나의 삶을 망치고 나의 감정을 망치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제가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책이고요. 특별히 지금 마음이 힘들고 아프신 분, 지옥 같은 마음 속에서 지금 힘든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무조건 읽어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원치 않는 감정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필요한 게 뭐다? 원치 않는 감정을 수용하고 대처하는 능력, 심리적 유연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갖춰나가는 방법과 실제적으로 심리적 유연성의 수준을 높게 하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고 때로는 나의 위치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녀에게, 뭐 멘티들에게, 제자들에게, 부하 직원들에게, 동료들에게 마음과 관련된 조언을 해줘야 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이 책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정말 꿀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읽어보시면 그런 마음에 관련된 코칭을 하실 때 또 도움을 주실 때 정말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 작은 것의 힘, 사소한 행동의 심리학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고 무엇보다 이 심리적 유연성, 마음이 더 성숙해져서 그래서 안정한 감정을 회피하거나 그 안정한 감정성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내 인생 속에서 잘 수용을 하고 그거를 현명하게 대처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책은 최대한 한 챕터 한 챕터 필요할 때마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책을 독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 드린 책이니까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